라면 조리법. 남자가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라면을 끓여요. 출출할 땐 라면이 왔다예요. 냄비에 물을 대충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 끓이기 시작해요. 더디게 끓는 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면과 스프를 미지근한 물에 던져 넣어요. 스프 봉지가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고 건져내 국물 한 방울까지 빨아먹어요. 평생 파트너인 계란과 김치를 꺼내요. 아싸 가오리, 먹다 남은 참치와 햄도 있어요. 라면과 궁합이 잘 맞는 기특한 녀석들이에요. 시큼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순조롭게 끓고 있는 라면에 계란을 풀고 김치를 넣어요. 그리고 DHA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참치를 넣어요. 참치기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넣어주는 센스는 기본이에요. 이제 대망의 햄살이에요. 햄사리를 넣을 땐 숟가락으로 숭덩숭덩 잘라 넣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냄비 안을 덮고 있는 기름띠를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어요. 그러다 몇 개월째 같은 방식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지독한 매너리즘을 극복할 파격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조리법을 구상해요. 순간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어젯밤 먹다 남은 삼겹살이 그 주인공이에요. 스멜. 결과가 두렵긴 하지만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선 모험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삼겹살을 던져 넣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이에요. 뭔가 스펙타클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가슴이 뛰어요. 드디어 계란김치 참치 햄 삼겹살 라면이 완성됐어요. 성급한 마음에 라면을 입에 쑤셔 넣다가 뱉어요. 이런 젠장, 입천장 홀라당 닦아줬어요. 느끼하긴 하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다 때려치우고 라면 장사나 할까라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라면은 국물까지 싹 마셔주는 것이 예의예요. 아주 퍼펙트하고 럭셔리한 식사였다고 자화자찬하며 격렬한 감탄사를 내뱉어요. 불룩한 배를 두드리며 상을 발로 살짝 밀어 놓아요. 지금까지 남자의 라면 끓이기였어요. 다음은 여자의 라면 끓이는 방법이에요. 허기를 느낀 여자는 점심으로 라면을 생각해요. 칼로리를 생각하면 절대로 먹어선 안 되는 악의 축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차라리 저녁을 굶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라면을 찾기 시작해요. 엄마가 3가지 종류로 구비해 놓은 라면을 꺼내 칼로리를 비교해봐요. 475칼로리, 475칼로리, 510칼로리. 가장 칼로리가 적은 475칼로리에 MSG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매운맛 라면을 선택하기로 해요. 냄비는 2개를 준비해요. 편의상 국물 냄비와 면발 냄비라 이름 지어요. 국물 냄비에는 라면 조리법에 나온 그대로 계량컵 2컵 반을 정확히 생수를 부어 준비해요. 국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수를 넣어요. 면발용은 면발이 충분히 익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채워요. 생수면 좋겠지만 수돗물도 상관없어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생수를 넣은 국물 냄비에 야채 스프와 분말 스프를 넣어요. 끓는 점 온도를 높여줘 라면의 맛을 살려줄 것이에요. 수돗물을 넣은 면발 냄비에는 면을 4등분하여 넣어요. 팔팔 끓는 물에 라면을 넣어 헤치고 생양파를 넣어요. 생양파가 면발의 기름기를 쫙 잡아줄 것이라 믿어요. 이때 봉지에 남은 라면 부스러기가 보여요. 생라면의 고소함이 여자를 유혹해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입으로 털어 넣어요. 고소함이 온 입안을 감싸고 도네요. 면발이 풀어지면 젓가락으로 면발을 살짝살짝 들어 올려 찬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바람이 반복적으로 만나 쫀득이고 탱글한 면발을 완성해요. 면발이 다 익으면 면을 익혔던 냄비의 물과 기름을 머금은 양파는 버려요. 기름을 빼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에요. 보글거리며 끓고 있는 빨간 국물에 탱글한 면발을 투하해요. 국물에는 개운한 맛을 돋아줄 파를 쫑쫑 썰어 넣어요. 계란은 노른자 옆구리가 터져 국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어요. 마지막 순간 얼음을 넣는 건 나만의 비법이에요. 이것으로 면발은 더욱 탱글한 탄력을 뽐내요. 드디어 라면을 먹을 시간이에요. 라면 국물엔 칼슘과 칼륨 성분이 라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줄 우유를 조금 부어요. 조심스레 라면에 면을 건져 호호 불어요. 앞접시에 담은 라면을 입안으로 넣어요. 탱글한 식감이 여자를 만족시켜요. 라면 국물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아요. 살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라면에서 면발만 건져 먹는 건 기나긴 고회의 시간이에요. 얼큰해 보이는 국물이 계속해서 한 입만 먹어보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먹던 라면 그릇을 싱크대에 버려요.
결국 또다시 라면을 입에 댔다는 자책감에 괴로움이 밀려와요. 엄청난 칼로리와 염분, 몸을 해치는 MSG들이 내 몸에 다량 투하되었다고 생각하니 벌써 살찐 기분이에요. 라면을 사다 놓은 엄마가 원망스러워져요. 이러다가 돼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요. 라면의 칼로리를 지금 당장 소모해버리겠다는 일념하에 여자는 바로 운동을 시작해요. 지금까지 여자의 라면 조리법이었어요. 동성 친구 모임편. 먼저 남자의 탐구 생활이에요. 약속 장소로 들어와 친구들이 있나 살펴요. 젠장,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을 늦게 나왔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자리를 잡고 먼저 먹기로 해요. 1시간이 지나서야 한 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누구도 사과 따위는 하지 않아요. 무조건 술로 달리기 시작해요. 술은 무조건 원샷이에요. 꺾어 먹었다간 상상할 수도 없는 비인간적 개무시를 당해요. 직장 상사에 대한 뒷담화로 포문을 연 후 딱 한 번만 내가 길거리에서 마주쳐놔 진짜. 군대 이야기로 대화의 꽃을 피워요. 내 얘기잖아. 딱 밟았는데 느낌 딱 지래요. 열의 아홉은 구라가 확실해요. 정강 화보 봤냐? 정강. 본격적인 진짜 대화가 시작돼요. 예쁜 여자 연예인 이야기. 서영. 요즘 괜찮으셨어요? 예쁜 외국인 이야기. 음료수기. 예쁘고 글래머인 이웃 여자 이야기. 우연히 본 예쁘고 글래머 여자 이야기. 간단히 1차를 마무리하고 2차를 가요. 2차를 마치면 3차를 가요. 3차를 마치면 4차를 가요. 이쯤 되면 대부분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멍멍이로 변신을 해요. 술자리는 점점 예측할 수 없는 카오스의 세계로 빠져요. 화려한 개인기도 등장하는 시간이에요. 야 이거 뭐야? 예전 여친에게 전화해 주정하는 멍멍이. 허공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멍멍이. 완전 개판이에요. 한 사람이 완전히 정신을 잃고 나서야 술자리는 마무리돼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여자의 동성 친구들과 놀기를 보겠어요. 친구들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의상을 신경 써서 고르느라 조금 늦었어요. 가방 안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소품, 신상 명품 선글라스가 잘 들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친구들이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서요. 반가운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애정을 표시해요. 친구들에게 다가서며 재빨리 오늘 나온 친구들의 패션을 스캔해봐요. 젠장, 지난번에 내가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원피스를 친구가 입고 있네요. 제가 입으니까 별로네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안해봐요. 엊그제 새로 산 명품 선글라스를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요. 하지만 셈이 나는지 아무도 내 선글라스에 대해 아는 척 해주지 않아요. 이럴 땐 너그럽게 먼저 친구의 신상품을 칭찬해요. 새로 산 가방을 칭찬해주니 친구가 그제야 나의 명품 선글라스를 아는 척 해주어요. 3개월 할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질러버린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또 한 명의 친구가 들어와요. 여자는 그 친구의 옷과 가방, 구두까지 재빨리 견적을 뽑아요. 못해도 500은 나오겠네요. 친구들이 모두 모이면 그동안 만나지 못해 미루어왔던 가슴 속 이야기를 나눠요. 글래머 스타 B양의 성형 부작용, 열애설이 난 인기 스타 B군과 C양의 추측, 기타 등등.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셀카를 남겨요. 커피잔을 들고 윙크를 하고 볼에 바람을 넣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양한 컨셉으로 친구들과 셀카를 찍은 다음 보여달라는 친구에게 오늘 미니홈피에 올려준다며 자리에서 일어서요. 한편 술에 떡이 돼 멍멍이가 된 남자들은 마지막 코스인 노래방으로 가요. 일단 테이블을 구석으로 치우고 스테이지를 만들어요. 노래가 시작되면 스테이지로 나와 격렬한 막춤을 춰대기 시작해요. 노래는 무조건 빠른 비트의 트로트 또는 댄스 음악이어야 해요. 옷을 벗어던지기도 하고 노래방 기계 위로 기어 올라가기도 해요. 혹시
혹시라도 화장실이 급할 땐 휴지통을 이용해요.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임재범의 고해 같은 가창력의 승부를 걸었다간 화를 면치 못해요. 시간이 가면 어김없이 화음을 넣거나 갑자기 듀엣으로 치고 나오는 친구가 나타나요. 돈독했던 우정에 금이 가는 순간이에요. 화음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끼리 멱살잡이를 해요. 친구들의 만류로 싸움은 끝이 나지만 앙금은 남아있어요. 어느덧 마지막 노래예요. 친구들은 싸움을 한 두 친구를 위해 안재욱의 친구 또는 신성우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건이란 노래를 선택하고 어깨동무를 한 채 합창을 해요. 그러면 어느새 앙금은 사라지고 우정만이 남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남자친구들 모임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어요. 언제나 다음에 연락할게 또는 조만간 또 보자라는 말을 남기며 안타깝게 헤어져요. 시간과 장소 따위는 절대 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음 날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남자의 동성 친구 모임에 관한 탐구 생활이었어요. 한편 커피숍을 나온 여자들은 2차를 가요. 2차 장소는 간단한 식사와 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요. 진짜 생과일을 갈아 넣은 과일 소주에 안주는 충분히 시켜요. 건배를 외치고 입안으로 털어넣기 전 또다시 셀카를 찍어요. 셀카 찍기를 마치면 생과일을 갈아 넣은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어요. 알코올량이 전혀 나지 않는 상큼한 맛이지만 많이 마시면 한 방에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여자는 자신의 복잡한 남자 관계에 대해서도 털어놓아요. 나에게 관심 있는 남자, 싫다는데 자꾸 대시하는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몇 명은 지어낸 인물이지만 괜찮아요. 서로가 뻥 까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타로 카드를 봐주는 신통한 아주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연애, 직장, 건강,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상처받는 성격이라는 타로 카드 아줌마가 정말 용하다고 느껴요. 다음 친구가 점을 봐요. 막말을 좋아해 친구들에게 왕따 직전인 친구에게 타로 아줌마는 사람들 앞에선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 삭히는 유약한 성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이가 없어요. 친구는 공감한 듯 고개를 강하게 흔드네요. 과일 소주에 만땅 취한 친구가 울기 시작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에요. 여자는 점원에게 계산서를 부탁해요. 53,000원이 나왔어요. 13,000원씩 내기로 하고 여자는 쿨하게 1,000원은 내가 더 낸다며 선심 써요. 여자는 친구들에게 현금을 받지만 카드로 결제하며 카드깡을 해요. 할인되는 카드와 적립카드는 잊지 않고 내밀어요. 이제 친구들과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보자며 친구들과 아쉬움의 포옹을 나누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셀카를 빠뜨릴 순 없어요. 친구들과 모두 헤어지면 오늘 너무 즐거웠어 하트를 찍어 단체 문자를 발송해요. 지금까지 여자의 동성 친구 모임에 관한 탐구 생활이었어요.